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남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국정원 관건선거 특별검사제 도입 및 각종 현안을 놓고 이견과 대립으로 국회가 마비된 가운데 여야 대표들이 만나 극적인 타협을 이루면서 한국의 국회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새해 예산안 합의 처리 불발로 전국 불안이 심했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합의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사자회담을 갖고 전국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달 28일 황찬영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 강행 처리 이후 야당의 의사 일정 거부로 중단됐던 예산안 심사 등 국회 상임위 활동이 닷새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여야는 국회 내에 입법권이 있는 국정원 개혁특위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일명 국정원 개혁특위를 두게 됩니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습니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국정원 개혁특위의 회의는 법률안 심의 및 공청회는 공개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특위에서 결의된 내용을 연내에 입법 또는 처리하게 됩니다. 야당이 특검 수용 주장을 유보하고 국정원 개혁특위를 받아들인 것은 특검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특위에 가능하다고 판단해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이 진행될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원 관련 내용 이외에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의 관건 선거 개입 사항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여론의 부메랑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야당 몫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활기를 띠는 가운데 검찰이 이미 밝힌 내용만으로도 특검에서 얻을 수 있는 충분한 대여 공세 핵심 사항들이 드러난 마당에 굳이 특검 결과의 부담을 질 필요까지는 없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개혁특위에서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분명히 할 경우 야당의 역할을 다했다는 역할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대여 공세는 물론 최근 야권의 새로운 핵심 세력으로 떠오르는 안철수 의원의 신당에게 야권의 정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실리도 챙길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물론 특검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합의에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키로 함으로써 우선 합의되지 않는 문제는 잠시 비켜가기로 했습니다. 특검의 문제를 잠시 유보한 여야는 이날 합의한 국정원 개혁특위의 활동에 따라 향후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회 비밀 유지 의무화, 기밀 누설 행위 처벌 강화 및 비밀 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 관여 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그리고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 집행 거부권 보장,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자의 신분 보장 등이 입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정보기관의 불법 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보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 수집 행위 금지, 사이버 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특위 외에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 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 능력에 관한 사항은 2014년 2월 말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국회의 지방자치선거, 지방교육자치선거의 제도 개혁을 위한 필요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둔다는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정개특위의 경우 위원장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고 활동 시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여야는 예산안 합의 처리와 함께 민생 관련 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키로 합의했습니다. 미 의회가 자동차 가스의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캐나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폭 저렴한 가스값으로 부러움을 받던 미국인들이 가스값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갤런당 18.4센트인 미국 연방 휘발유세를 거의 2배 가까운 33.4센트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3일 하원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추수감사절 직전 약간 오름세를 보인 가스값이 앞으로 세금 때문에 대폭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얼 블루 매나원 의원은 2일 가스에 부과되는 연방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연방 휘발유세는 지난 1993년 인상된 이후 20년간 인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현재 연간 200억 달러에 이르는 교통 인프라 예산 적자를 메꾸기 위한 취지라고 블루 매나원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현재 갤런당 18.4센트의 연방 휘발유세로 매년 350억 달러가 조성되지만 실제 교통 인프라 예산은 약 540억 달러가 필요해 매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1993년에 18.4센트로 책정된 연방 휘발유세가 만약 물가 인상률을 계속 반영해왔다면 현재 갤런당 30센트가 됐을 것이라며 세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블루 매나원 의원은 3일 법안 상정 후 워싱턴 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는 산별 노조총연맹 교통분과 미 상공회의소, 미 도시공학회 등 각계 대표들도 참석해 법안 지지 의사를 밝힐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 시즌 스키장에서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밴쿠버의 스키장에는 매년 안전사고 및 불안한 안전장치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데요. 스키어들의 주의도 필요하지만 너무 자연 친화적인 스키장 탓에 사망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문제입니다. 예년보다 이르게 시작한 추위로 밴쿠버를 대표하는 스키장들이 일찍 개장했습니다. 겨울을 기다리던 많은 스키어들과 스노보더들이 기다리던 스키 시즌을 즐기기 위해 스키장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안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스키장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불안과 안타까움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그라우스 마운틴 스키장에서는 만 16세의 브라질 출신 유학생이 스노보드를 즐기던 중 헤븐스 세이크 구역에서 추락한 후 나무에 부딪혀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는 사고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색에 나선 놀스쇼 구조대의 팀 존스 팀장은 30일 저녁 7시 반쯤 사고가 발생했고 신고를 받은 후 경찰과 그라우스 마운틴 안전요원들이 함께 구조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는 가방과 핸드폰을 먼저 발견했고 그 장소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이미 사망한 그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키장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안전장비 착용과 주의를 요망하게 됩니다. 올해 여름 휴가 시즌 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고속도로와 각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가 정부의 시민 의견 청취 방침을 통해 다시 논란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주요 도로의 속도 제한 조정을 검토 중인 BC주 교통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통부는 내년 1월 24일까지 각 지역에서 속도 제한 관련된 오픈하우스를 진행함과 동시에 인터넷에도 의견 제시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토드스톤 교통부 장관은 도로 속도 제한을 더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것으로 알지만 이번 논의의 목적은 제한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속도 제한을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민 의견 수렴 대상은 시를 벗어난 지역 도로들이 우선이지만 시가지 도로에 대한 의견도 들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속도 제한 검토를 시작한 교통부는 현재 RCBC와 RCMP, 트럭운전연합 등 각 단체와 더불어 지자체들과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부는 의견 수렴이 끝난 후 내년 상반기에 속도 제한 관련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여러 식거리에 중국산 식품에 대한 중금속 오염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티백차에서 위험 수준의 납이 검출되면서 이곳 캐나다에서도 중국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에게는 미량이어서 당장 큰 문제는 없지만 아이들이 걱정이라고 합니다. 카페인이 든 커피 대신 몸에 더 좋다고 알려진 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엘버타 대학 연구팀이 캐나다의 시중 마트에서 판매되는 티백 제품에서 건강에 해로운 물질들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납을 비롯해 특히 아기들에게 해로운 금속 종류가 많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산모는 물론 영유아를 기르고 있는 집에서 티백 소비를 자제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티백에는 어린아이의 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학습 속도와 성장을 저해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의 납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산 티백에는 재배 중인 찻잎들이 대기 오염으로부터 해로운 물질을 흡수하기 때문에 잔존 납 성분이 티백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연구팀의 주장입니다. 반면 인도와 스리랑카에서 수입된 티백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위험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엘버타 대학 연구팀은 티백 상품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발견된 유해 물질들은 건강한 성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낮기 때문에 아이를 기르고 있지 않은 가정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트라이시티 지역에 진행 중인 에버그린 공사로 인한 피해와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크레이 포트무디 시장이 시민과 공사 당국 간의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이클 클레이 포트무디 시장이 에버그린 라인 프로젝트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공사 진행 측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트라이시티 지역에서 실시 중인 에버그린 라인 공사가 본 궤도에 오른 가운데 특히 포트무디 주민들의 불만이 타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사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구역 주민들은 교통체증과 소음 공해, 그리고 공사로 인한 집 균열 등 안전사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하니 지역 주민들은 최근 에버그린 프로젝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비판에 직면한 클레이 시장은 프로젝트 시행사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들은 시는 물론 주민들과의 개방적인 만남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사 관계자 측도 현재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소음 발생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클레이 시장은 덧붙였습니다. 클레이 시장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불가능하지만 주민들의 만족도를 최대치로 올리기 위해 포트무디 시청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밴쿠버 한인문인협회가 주최한 음악이 있는 글잔치 마당이 지난달 30일 버나비에 위치한 명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문인협회 회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쓴 시와 수필, 동화 등 작품을 낭독하고 소개했으며 캐나다 뮤즈 청소년 앙상블과 명성교회 성가대의 공연도 함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선철 주 밴쿠버 부총영사를 비롯해 장서운순 제안군인회 회장, 오유순 무궁화재단 이사장 등 한인단체장과 문인협회 회원이 참석했습니다. 자전거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밴쿠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자전거 도난율의 급격한 상승이 자전거 도시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부재가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밴쿠버 경찰은 자전거 도난율이 지난 2008년과 2012년 사이 무려 50%나 상승, 현재 자동차 도난율을 앞지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전거 사용 운동을 주도하는 허브의 에린 오멜린 씨는 비싼 가격의 자전거의 경우 자동차에 못지않은 가격으로 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멜린 씨는 경찰은 도난 자동차에 대해선 여러 방법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도난 자전거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주 정부나 시, 경찰 당국 차원에서 자전거 도난에 대한 더 높은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기용 충청북도 교육감이 캐나다 요크대학을 방문해 교원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과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해 협약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요크대학교는 충청북도 교육청이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수업, T 활성화 등을 위해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 기관으로 지정된 뒤 올 여름방학부터 도내 초, 중등 영어 교사의 어학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영어 교사들의 역량을 높이고 현지 어학연수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국제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구스에 이어 이마트가 캐나다산 스키, 눈썰매 전문 업체로부터 직수입한 눈썰매를 팔고 있습니다. 91cm의 길이로 2인이 탑승 가능한 눈썰매는 이마트 전국 점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겨울 상품에 대한 캐나다 브랜드의 인기는 추운 겨울이 예보된 한국에서 더욱 높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급 상품과 비싼 브랜드에 열광하는 한국 소비자들은 국제적인 봄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안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일 캐나다 오타와의 국군 묘지에서 열린 캐나다 전몰 장병들을 위한 화환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주최 측은 이날 약 3,000개의 화환이 전몰 장병들의 묘비 앞에 놓여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영상의 온난한 기후를 보이고 있는 밴쿠버에 비해 오타와와 토론토 등 동부 지역의 날씨는 벌써 영하의 추위를 보이면서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홍콩의 전설적 무술스타 이소룡의 사망 40주년을 맞아 그의 상징인 노란 운동복과 쌍절곤이 오는 5일 홍콩에서 열리는 경매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외에 이소룡의 소장품 12점도 이번 경매에 나오며 모두 합쳐 약 100에서 150만 홍콩 달러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나오는 노란 운동복은 이소룡이 32세에 사망하기 5년 전인 1978년 개봉한 영화 사막유이에서 선보여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이 운동복은 총 4벌이 있으며 이소룡은 이 중 2벌만 착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경매를 주관하는 스핑크 차이나는 수년간 세탁으로 일부가 줄어들고 뒷면이 달린 지퍼가 고장났어도 이 운동복은 희귀해 25에서 30만 홍콩 달러에 팔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주뉴스입니다. LA 중앙일보는 아이패드를 학교 교육에 전격 활용하겠다는 LA 통합교육부의 교육 방침에 교사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LA 타임즈는 2일 LA시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실제로 아이패드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될 교수 중 소수만이 아이패드 교육에 긍정적인 답변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LA 교육위원회는 이메일을 이용해 교육부에 속한 교사와 교직원 전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질문 내용은 아이패드 교육의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교사 중 약 36%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나머지 약 64%의 교사들은 아이패드 교육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거나 답변을 피했다고 합니다. LA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최신 IT 기술을 접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8월 시범적으로 47개교 3만 1,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아이패드를 지급했지만 일부 학생들이 금지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시범 운영 한 달 만에 프로젝트 진행을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LA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장시간의 회의를 벌인 끝에 이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뉴욕 중앙일보는 미국 내에서 테러 발생 위험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1일 연방 상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들이 미국에 대한 테러 위협이 증가해 미국 국민들이 1, 2년 전에 비해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이앤 파인슈타인 상원 정보위원장은 이날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프로그램에서 훨씬 정교해지고 감지하기 힘든 폭탄을 가지고 있는 테러리스트 그룹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들은 미국에 대한 적의에 가득 차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카고 중앙일보는 길을 막고 시위를 벌이던 월마트 종업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1일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월마트 직원 10명이 시카고 소재 월마트 네이버후드 마켓 앞에서 길을 막고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혜택 등 복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월마트 노조와 미국 식품 노동자 연맹 등이 결성한 우리의 월마트 조직의 마이런 바이어드는 우리는 정의를 위해 보다 나은 복지 제도를 위해 거리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들에게 해산을 명령했지만 불복종하자 시위를 벌이던 10명을 모두 연행했다고 합니다. 테리 맥컬리프 버지니아주 주지사 당선자의 정권 인수를 위한 인수위원회에 한인 피터긴 미주 한인의 목소리 회장이 포함됐다고 워싱턴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맥컬리프 인수위 측에 따르면 김 회장은 내년에 취임하는 버지니아 정부 교체를 위한 인수위원회 통상무역부분위원으로 선발됐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버지니아 주 정부 인수위원회에 한인 단체 인사가 참여한 것은 이례적이었지만 맥컬리프 당선자는 아시안계 인사의 주지사직 인수위원회에 참여를 공언해왔기에 한인 커뮤니티가 기대해오던 일이라고 합니다. 김 회장은 맥컬리프 당선자의 선거 캠페인 당시 한인 사회와의 가교 역할을 위해 애썼으며 소수계의 상황을 잘 파악해 대응해온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맥컬리프 당선자는 선거 캠프에서 정책국장을 맡았던 에반 페인맨을 통해 2일 이 같은 사실을 김 회장에게 통보했습니다. 김 회장은 내년 주지사 취임 전까지 버지니아 주의 무역 및 통상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버지니아와 한국 또 세계 여러 나라와의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고 합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람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